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인간관계 현타가 올까요? 친구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길 때, 좋게 좋게 행동하다가 호구 소리를 들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내 편이 한 명도 없을 때, 나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휘두르고 있을 때,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두루두루 알아두고 나만 잘하면 모두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 돌아오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이러한 인간관계 현타 오는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노력하려고 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현타 오는 대표적인 6가지와 현타가 왔을 때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뒷담화. 믿었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 정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함께 나누었던 고민이나 털어놓았던 힘든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남을 욕하면 통쾌하기도 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걸 당해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 뒷담화를 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현타가 오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믿었던 친했던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현타가 세게 옵니다. 애초에 남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엔 연락 한번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연락 오고 결혼식을 참여하고 축의금을 내고 나면 또 다시 인간관계가 끊기는 불쾌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경우 대부분 업무라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 없어지면 인간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더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순수하게 사람에 대한 연민과 호감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3. 감사는 뒷전 불평, 불만 많은 경우.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함께 있으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나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 선의와 호의를 충분히 베풀었지만 감사는커녕 오로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서운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에 대해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그 불평, 불만의 화살이 나에게로 쏟아지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현타가 옵니다. 4. 내가 좋으면 끝나는 관계.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수십 년을 만났지만 내가 만나자고 하기 전까지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을 텐데요. 우정과 의리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끈질기게 붙들고 가고 있지만 도통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만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끝나버리는 인간관계를 굳이 끌고 가겠다고 열심히 붙잡고 가봐야 속타고 애타는 건 저뿐입니다. 무슨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잘 받지 않다면 굳이 내가 두세 번까지 하지 않는 게 내 속 편한 길입니다. 연인, 친구,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만 상대방이 소중하고 내가 좋으면 끝이 나는 인간관계라고 느낄 때 인간관계에 한 번쯤 현타가 옵니다. 5. 자기 말만 하는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남의 말만 듣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참고 참다가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다시 그 말을 낚아채서 자기 얘기를 하고 맙니다. 내 얘기할 땐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짓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들이 많은데 결국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몇 번 만나면 공허함이 밀려와서 현타가 옵니다. 6. 내가 손해만 보는 인간관계. 인생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밥값, 술값을 어쩌다 한번 사거나 할 수 있지만 매번 내가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항상 사야만 하는 경우도 한두 번 만날 수는 있어도 계속 평등한 관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손해만 보는 인간관계를 빠르게 탈출하는데 조금만 손해보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중 되어서 계속 손해만 보는 인간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니다 싶은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현타를 유발하는 사람은 언젠가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 계속 인생에서 불이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 많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심없이 잘해주어야 상대방도 특별한 목적 없이 나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산책하기, 명상하기, 커피 마시면서 책 읽기, 음악 듣기와 같은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서로 신뢰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치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현타 오는 대표적인 6가지 경우와 현타가 왔을 때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